이번 주 수업 지난주에 이어서 8장 231페이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오른쪽 제일 아래 2-4 줄기세포가 손상된 뉴런들을 복구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제목을 봐주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아직 덜 성숙된 시기에는 뉴런이 성장하지만 어른의 뉴런이 손상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손상을 입은 성숙한 뉴런의 반응은 많은 부분에서 발생 과정 동안의 뉴런의 성장과 유사합니다. 두 과정 모두 화학적 및 전기적 조합의 신호에 의존하게 됩니다. 만일 뉴런이 만약에 손상을 입었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손상을 입었다는 것은 세포가 재기능을 못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세포의 핵심이 되는 세포체가 재기능을 못하게 되겠죠. 결국 세포체가 죽게 된다는 것은 뉴런이라고 하는 세포가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전체 세포가 죽게 될 것이고요. 근데 만약에 세포체는 온전하고요, 그 축삭만이 손상을 입었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좀 이야기가 달라지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연결된 축삭 부위는 살아남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요, 8-6 바로 교과서 내용의 그림인데요. 다음 페이지 그림인데요. 그 그림을 보게 되면은 가운데 이제 손상 부위가 있고요. 왼쪽에는 이제 세포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살아 있다면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세포체에서 분리된 축삭 부위는 서서히 퇴화되어서 죽게 되는데, 이들 축삭들은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기 위한 세포 내 소기관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즉 생존에 필요한 여러가지 기능과 연관된 물질들이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죽게 되겠죠. 그 다음에 뉴런이 손상을 입으면 세포에는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자, 우선 손상된 부위에서 세포질이 세포막의 구멍난 부분, 자, 잘린 부분 우리 생각합시다. 구멍난 부분요. 이 그림을 보면서요. 이 부분을 메우고 회복될 때까지 이렇게 쭉 연결이 됩니다. 세포체에는 아직 결합되어 있는 축삭 부분은 축삭 수송에 의해서 축삭으로 옮겨진 세포 소기관들과 또 미세 섬유들로 인해서 이것들이 약간 부풀어 오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확대한 그 부분에 약간 이렇게 부풀어 오른다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그 다음에 손상 부위 근처에서 슈반 세포에 의해서 생성되는 화학적 요소는 세포체로 역행 수송을 통해서 손상이 일어났음을 세포체에 알리게 되는 이제 그런 신호 전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축삭의 먼 부위에는 신경 전달이 거의 즉시 중단이 되겠죠. 손상을 입은 부분에서요. 단백질 원천이 결핍된 축삭들은 이제 서서히 퇴화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축삭 말단을 싸고 있는 수초 또한 벗겨지면서 제 기능을 자지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불순물을 제거하는 소교세포나 식세포들은 이런 뉴런의 단편들을 이제 식작용해서 제거를 하겠죠. 이런 과정은 한 달 또는 그 이상 걸린다. 이건 이제 성인의 경우에 손상된 축삭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잘린 축삭이 체성운동 뉴런에 속한다 생각합시다. 체성운동 뉴런의 경우에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이 퇴행이 되면 이 뉴런에 의해서 수술되는 근육이 영구적으로 마비가 될 수 있겠죠. 만일 손상된 뉴런이 감각 뉴런이라면 뉴런에 의해서 수술되는 부분에서 감각을 잃는 것을 이제 이런 환자들은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어떤 경우에는 말초신경계의 축삭은 재생이 되어서 시냅스 연결을 다시 형성하기도 합니다. 손상된 뉴런의 슈반세포들은 축삭이 다시 성장하는 것을 촉진하고요. 그 다음에 세포체를 살아있는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신경 영양 인자들을 분비하네요. 그 다음에 재생하고 있는 축삭의 자라나는 끝부분은 축삭이 표적세포와 다시 시냅스를 형성할 때까지 화학 신호에 쭉 따라서 발생 과정에 있는 축삭의 움풀 섬유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요. 그러나 축삭 말단이 영구적으로 손실되면 또한 그 경로가 손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때 조금씩 달라지겠죠. 손상의 정도에 따라서.
중추신경계에서 축삭의 재생이 자연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중추신경계의 신경교 세포들은 손상된 부위를 채우고 상처를 남기며, 그리고 중추신경계의 손상된 세포들은 실제로 축삭의 재형성을 억제시키는 물질을 분비하네요. 축삭의 형성을 오히려 재억제시키는 물질을 분비하네요. 많은 과학자들이 척수 손상과 퇴행성 신경질환 환자의 그 기능을 되찾아주기 위한 치료제, 또 어떤 방법 이런 걸 연구하겠죠. 과학자들은 뉴런은 죽게 되면은 절대 다른 세포로 대체될 수 없다라고까지 이제 믿어왔었어요. 신경줄기 세포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학문적 발달이 있기 전까지는요. 발생 초기 과정에서 신경상피라고 하는 비분화된 세포층은 이후에 뇌와 척수로 분화하게 되는 구조인 신경관 발생 과정에서 배웠을 겁니다. 의 내강을 둘러싸고 있고요. 발생 과정이 진행되어 감에 따라서 일부 세포들은 이 상피세포로부터 이동이 되어 나와 뉴런으로 이제 분화할 수 있죠. 그러나 일부 신경줄기 세포들은 손상된 세포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를 위하여서 미분화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신경줄기 세포들은 어디에? 뇌의 일부 특정 부위인 해마에 있습니다. 혹은 척내실 벽에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밝혀지게 된 것이죠. 결국 이제 신경줄기 세포가 적합한 신호를 받게 되면은 이것들은 뉴런과 신경교 세포 등으로 이제 분할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신경줄기 세포 이식이 신경 손상 및 퇴행성 뇌질환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손상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실질적으로 임상에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분화된 이런 줄기세포들이 우리 인위적으로 손상된 뉴런, 중추신경계든 말초신경계 등 이거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분화를 시킬 수 있는 유도 분화 기술 능력이 따라줘야 되겠죠. 위에 있는 그림 8-6 말초 뉴런 손상 내용 부분 보시면서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 3번 뉴런에서 전기신호 제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과 근육세포들을 흥분성 조직이라고 특정 지을 수 있는 매우 독특한 성질은 결국은 전기신호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자극이 전파되기 때문이죠. 이제는 많은 다른 세포들이 세포 내에 여러 생리 과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전기신호를 형성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신경과 근육세포에서 일어나는 전기신호의 특징은 이들 세포가 일정한 전기신호를 먼 거리로 보내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3-1 봅시다. 모든 살아있는 세포들은 이온들이 세포막 안팎에 걸쳐서 균등하지 않게 분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태, 우리가 휴지막 전이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우리 이미 언급됐던 내용들이고요. 아래 1번, 2번 두 가지 요소가 이런 세포막 전이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1번, 세포막을 기준으로 해서 서로 다르게 이온들이 분포되어 있죠. 보통 Na+, Cl-, 칼슘, Ca+, 이것들은 세포질보다 세포 외부에 더 높은 농도로 존재하네요. 그 다음 K+ 이온은 세포 밖보다도 세포 안에 더 고농도로 존재한다는 이런 전하를 띠고 있는 이온들의 분포도 차이점이고요. 두 번째, 그럼 이것들이 결국 이렇게 전하를 띠고 있는 이온들이 분포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뭐예요? 세포막 투하성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휴지막 전이에서 NA나 CA보다도 K+가 더 투하성이 좋다. 이러한 특징이 휴지막 전이를 형성하는데 K+가 중요한 역할을 기여하도록 한다. 이 두 가지 원칙이 있고요. 아래에 있는 내용과 235페이지의 3-2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후에 여러분들이 그 표 8-1 부분은 한번 봐주기 바랍니다. 휴지막 전이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들, 조금 전에 언급했던 K+, NA+, CL-, CA+,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세포 외에, 내외에 이렇게 차이점을 보인다는 것이고요. 이것들이 37도 우리 몸의 상태에서 결국 K+에 의해서 나타나는 세포막과 세포 내액 사이의 전하가 한 마이너스 90 정도 된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자, 3-3으로 넘어갑니다. 자, 세포막을 통과하는 이온의 이동은 결국은 이온이 왔다 갔다 한다는 그 자체가 전기 신호를 만들어낸다. 이런 이야기고요. 방금 우리가 표 8-에서 살펴봤던 이 네 가지가 여기 기여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235페이지 오른쪽 맨 아래부터 6번째 줄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평형 상태에서 뉴런은 매우 적은 Na 이온에 대한 투과성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세포막이 급격하게 Na 이온에 대한 투과도가 증가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Na 이온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면서 플러스 이온이 들어오겠죠. 그럼 플러스가 많아져서 전기화학적 기울기가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양전하의 Na 이온이 세포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 세포의 막 전이를 탈분극시키는 전기 신호를 생성한다. 자, 그 밑에 있는 간단한 그림이 나와 있죠. 그렇죠. 거기 보면 이제 Na+가 들어옴으로 해서 세포막 전이 한 마이너스 한 63mV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 세포막 전이가 이제 플러스 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236페이지 왼쪽 메뉴에 간단히 한번 보고 갑니다. 세포막을 통과하는 이온의 이동은 또한 세포를 과분극시킬 수도 있다. 만약에 세포막이 K+ 이온에 대해서 투과도가 더 커지게 되면 세포가 양전하를 잃어버리면서 더욱 음성화될 수 있다. 자, 좀 전에 앞에서 봤던 그림, 지금 보고 계신 슬라이드 보게 되면 탈분극 부분이 있고, 오른쪽에 보니까 세포막 전이 과분극이 있죠. 그 부분을 의미합니다. 세포는 또한 Cl- 이온과 같은 음성 전하를 띤 이온이 세포 밖으로부터 세포 내로 들어올 경우에 역시 과분극이 될 수가 있겠죠. 결국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들이 어느 쪽으로 이동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다. 뭐 간단한 이야기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3-4로 갑니다. 자, 작동 채널은 뉴런의 이온 투과도를 조절한다라는 제목이 있네요. 그럼 세포는 어떻게 자신의 이온 투과도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세포막에 있는 채널을 열고 닫는 것이겠죠. 뉴런은 다양한 채널 이온을 가지고 있고요. 이 이온 채널들이 세포 내외의 조건에 따라 오픈 or close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밑에 보니까요, 네 가지 주요 선택적 이온 채널들, 결국 네 가지 선택적 이온 채널들이라고 하는 거,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슬라이드에서 있던 내용이죠. 8- 앞에 페이지에 나타났던 네 가지입니다. 이 각각을 통과시킬 수 있는 이온 채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채널들은 NA와 K 이온을 모두 통과시킬 수 있는 일가 양이온 채널과 같이 좀 더 비교적 덜 선택적인 채널도 가지고 있네요. 자, 오른쪽 위로 가서요. 이온 채널을 통해서 얼마나 쉽게 이온들이 통과할 수 있느냐의 정도를, 그 이온들의 전도성, 결국 이제 이온의 이동에 따라서 전기적 차이가 생기고 그것이 신호의 전도 현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전도성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렇게 이제 이온 채널이 오픈 클로즈 되는 것이 기계적 작용에 의한 것이냐, 화학적 작용에 의한 것이냐, 혹은 전압 작동에 의한 것이냐에 따라서 아래에 1, 2, 3과 같이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내용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쉽게 알 것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서요. 3-5 전류의 흐름은 옴의 법칙을 따른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법칙입니다. 전류의 흐름도를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저항을 일으키느냐 하는 것이 이제 물리학적 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내용인데요. 그에 대한 내용 생략하고 오른쪽에 네 번째 줄, 두 번째 테라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포막을 거쳐서 일어나는 전압의 변화는 두 가지 형태의 전기 신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형태. 자, 밑에 볼트체가 있죠.
하나가 차등전이에요. 그레이디드 포텐셜이고요. 하나가 액션 포텐셜. 여러분들이 활동전이는 많이 들어봤고요. 그래서 활동전이 그 다음에 차등전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차등전이는 그 강도가 다양하며 짧은 거리에 신호를 전달하며 세포를 거쳐 이동하면서 그 강도가 작아집니다. 차등은 한 번 더요. 강도가 다양해요. 그 다음에 짧은 거리에 작동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세포에서 다른 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 강도가 약해져요. 점점 갈수록 포텐셜이 차등적으로 그레이디드하게 약해진다. 그래서 차등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차등전이는 근거리 정보 교환에 이용이 됩니다. 왜? 갈수록 그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멀리 있는 곳으로 전도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만일에 탈분극성 차등전이가 세포 내에서 신호를 통합할 수 있는 부분에 이르렀을 때 충분히 그 강도가 강하다면은 활동전이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즉, 차등전이와 활동전을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활동전이는 매우 짧지만 큰 탈분극으로 강도를 잊지 않고 끝까지 뉴런을 통해서 먼 거리까지 이동해 가는 그런 전이를 우리가 활동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위에 있는 돌연변이 채널 잠시 한번 언급하고 갑시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낭포성 섬유증 병과 연관된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채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단백질로 구성된 이온들은 다른 단백질과 마찬가지로 아미노산 서열이 바뀔 경우에 그 기능이 바뀌거나 잃어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채널의 변화가 생기기 위해서 나타나는 질환들이다. 채널 질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들은 결국은 이온 채널의 단백질의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아주 전형적인 유전병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채널 질환, 알고 있는 낭포성 섬유증, 염소 채널에 이상이 있는 것이죠. 이온 채널은 세포의 전기 신호와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채널의 변화는 결국에 흥분성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신경 근육을 의미하죠. 여기에 이상을 보일 것이고요. 문제가 있는 이온 채널을 연구하면서 과학자들은 일부 질환이 서로 다른 원인을 가지면서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관련 질환임을 알게 되었다. 뭐 이런 말이 있고 아래에 심전도 관련 내용이 나오는데 이 심전도와 관련된 내용은 심장 부분에서 다시 언급이 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8-3을 한번 봐주기 바랍니다. 자, 8-3에는 방금 이야기했던 차등전이와 활동전이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신호의 형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장소, 그리고 관여하는 이온 채널의 형태, 그리고 각각에 관여하는 이온들, 그 다음에 신호의 형태, 그 다음에 신호의 강도, 이러한 신호들을 유발하는 것,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활동전이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친숙하기 때문에 활동전이를 한번 봐주기 바랍니다. 재생성 전도 신호, 이 말은 한 번 신호가 온 것이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도 연결되는 거죠. 물론 축삭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신호가 증폭이 되죠. 물론 당연히 전압 차이에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활동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은 NA와 K입니다. 탈분극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항상 일정한 강도, 우리가 여기서 all와 none, 실무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뭐 강도가 더 센 강도가 오더라도 10 플러스 10, 20이 되는 게 아니에요. 10이라고 하는 실무율이 되면은 그 다음 강도는 항상 10% 똑같이 전도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발 영역에서 역치보다 높은 차등전을 약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치 이상의 신호가 와야지만 이 실무율이 형성되는 것이죠. 시작을 위해서 역치 자극이 필요한 거예요. 역치 자극까지 올라오지 않으면 뭘로 남아서 사라진다? 그럴 경우에는 차등전이로 형성되어서 사라집니다. 불응기라고 하는 게 있죠. 불응기라고 하는 것은 두 신호, 두 자극이 서로 겹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호에 대해서 항상 하나의 방향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극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차등전이는 신호 형태가 입력 신호, 즉 입력이 얼마나 많이 되느냐에 의존적이고요. 일반적으로 수상 돌기나 세포체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활동전이 아까 축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죠. 활동전이는 주로 전압작동 채널이라 그러면은 차등전이는 아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세 가지가 이게 다 관여하고 있고요. NAK뿐만 아니라 칼슘도 여기 관여하네요. 그 다음 신호를 주는 것은 탈분극성인 경우에는 NA 경우가 많고요. 과분극성인 경우 클로라이드 마이너스 오면 당연히 과분극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신호의 강도는 서로 합쳐집니다. 합쳐져서 강도를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신호를 유발하는 것은 당연하게 이온들의 유입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시작을 위한 최소 수준의 자극 이런 건 필요하지 않고 또 신호는 합쳐집니다. 같은 시간대에 들어온 것이 합쳐져서 차등전이의 최고 강도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년의 활동 전이의 빈도가 초기 자극의 강도를 나타내요.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7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8-7요. 자, 여기 보니까 차등전이라고 하는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차등전이. 자, 차등전이는 시작전부터 퍼져나갈수록 강도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약해진다 그랬어요. 약해진다 그랬어요. 거기 보면은 가운데 차등전이의 색이 해가지고 자극의 시작점이 있죠. 그리고 거리가 크면 멀어질수록 전이의 세기가 이렇게 낮아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역치 이하의 차등전이와 역치 이상의 차등전이를 비교해 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잘 보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역치 이하의 차등전이는 시작 부위에서 역치 이상으로 시작이 되지만 세포체를 이동하는 동안에 그 세기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유발 영역에서 역치 이하가 되어서 활동 전이를 일으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리가 이제 화살표로 쭉쭉 연결되죠. 연결되는데 시간이 거리가 멀면 멀수록 강도가 약해져서 더 이상 역치 이상의 자극이 유지되지 못하는 걸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차등전이 이렇게 얘기하고, 그에 비해서 역치 이상의 차등전이는 유발 영역, 축사기 시작하는 부분까지 역치 이상의 차등전이가 연결되는 경우에요. 이럴 경우에는 액션 포텐셜이 되어서 그 다음 끝까지 신호가 활동전이가 연결된다는 거 간단한 그림으로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고요. 자, 다음 페이지요. 3-7로 갑니다. 3-7을 보게 되면은 활동전이는 먼 거리까지 이동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내용 보도록 합니다. 스파이크라고도 알려진 활동전이는 일정한 강도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뉴런의 유발 영역에서부터 축삭 말단까지 이동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 활동전이에서는 전류가 축삭을 따라서 이동한다. 그래서 축삭의 전압작동 이온 채널이 순차적으로 쭉 열리면서 전도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흔히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처럼 하나의 뉴런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런 식으로 그림을 표현을 합니다. 이제 오른쪽에 끝까지 세포체, 왼쪽 세포체에서 오른쪽 끝까지 전도의 방향을 이렇게 한쪽 방향을 이어가는 것. 이거는 이제 실제로 뉴런에서 이런 식으로 전도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걸 보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축삭을 따라서 이동함에 따라서 축삭의 전압 작동 이온 채널이 순차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활동 전이를 유지하겠죠. 그래서 그 결과 추가적으로 세포에 유입되는 나트륨, 이것은 탈분극을 더욱더 강화시키게 되고, 이것이 바로 왜 거리를 따라서 차등 전이가 크게 감소하는 반면 활동 전이는 강도가 줄지 않는 이유이다. 즉 나트륨이 계속 유입돼 들어오게 되니까 액션 포텐셜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신 축사 말단에서의 활동 전이는 유발 영역에서 생성된 활동 전이하고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며 약 100mV의 진폭의 탈분극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축삭을 따라서 빠른 속도로 활동 전이가 이동하는, 이것을 우리가 전도, 이렇게 전도, 활동 전이가 연결되는 것, 전도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활동 전이는 앞에 설명했던 것과 같이 올와는 때때로 실무율 현상으로도 불리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활동 전이가 최대의 탈분극을 일으키거나 또는 전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역치 이상의 자극이 오게 되면 탈분극을 일으키고, 조금이라도 모자라면은 탈분극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올와 난, 그래서 우리가 실무율 이렇게 표현합니다. 활동전이를 일으키는 차동전이의 세기는 활동전이의 진폭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하나의 자극이 오면 그 하나의 자극은 그대로 쭉 가버리죠. 깊혀지지 않고. 그래서 맨 밑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 일련의 도미노처럼 형성되는, 이런 도미노 현상처럼 이어가는 거. 그런 파장을 지금 보고 계시는 8-8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도미노처럼 하나의 신호가 그대로 똑같이 연결되는 것처럼 활동전이가 유발 영역에서 축삭을 따라서 쭉 연결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8 활동전이 동안에 NA와 K 플러스는 세포막을 통과한다. 아이고, 시간 지났네요. 조금 쉬었다가 3-8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